자, HDRP 그 예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HDRP가 업데이트 피처가 나온 지가 조금 됐었는데 그동안 그 데모식만 소개를 하고 별개의 그 샘플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릴게요. HDRP에 지금 이제 패키지 매니저에 보게 되면은 HDRP가 업데이트 되면서 저희가 이제 유니티 피처 관련돼서 그냥 이제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업데이트 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다, 뭐 블로그가 되었던 데모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와닿는 거는 이 데모를 일단 먼저 보여주고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와닿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 그 R&D 팀에서도 이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유니티 피처가 업데이트 될 때 관련해서 이렇게 샘플이나 혹은 그 에셋스토어를 통한 이제 예제 데모 배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HDRP에 몇 가지 이 데모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샘플을 열어보게 되면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이 예제가 들어 있습니다. 메뉴에 어디셔널 그 포스트 프로세싱 데이터는 여기 보시면은 샘플 에셋이라고 이렇게 이제 깔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포스트 프로세싱 관련돼서 뭐 렌즈 플레이어 이 텍스처들 이전에 패키지 매니저 안에 이 데모로 들어있던 것들을 지금 이제 다운로드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내부에 지금 포함을 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HDRP가 처음 들었는데 무슨 기능인가요? 라고 하면은 유니티는 이 렌더 파이프라인, 즉 이 화면에 그리는 요 과정을 렌더 파이프라인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그 블랙박스처럼 이 내부에서 그 사용자가 수정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유니티가 SRP라는 걸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커스텀할 수 있고 이걸 URP와 HDRP라는 그 두 개의 그 저희가 예제 렌더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DRP는 하이 디피니션 렌더 파이프라인이라고 해갖고 이 고퀄리티를 목적으로 개발한 렌더 파이프라인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세한 거는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 페이지에 보면은 HDRP 관련해갖고 오지아님께서 되게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 HDRP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이 에셋들과 여기 그 렌즈 더트 그 다음에 이게 아마 그 룩업 테이블에 쓰는 걸 거예요. 이게 크로마키 에버레이션 그 색수차 표현할 때 사용하는 뭐 그런 텍스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프로시더럴 스카이인데 요걸 먼저 조금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프로시더럴 스카이의 경우에는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HDRP는 스카이박스 셋업이나 기존 환경 셋업에 대한 것들이 이 기존의 거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레거시에는 라이팅에서 이 그 세팅을 하는 것들이 이런 그 볼륨 안에서 이제 HDR 스카이를 쓸 건지 뭐 프로시더럴 스카이를 쓸 건지 혹은 뭐 그 피지컬 베이스 스카이를 쓸 건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프로시더럴 스카이가 이 샘플에서 추가를 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몇 가지 옵션들이 뭐 이전에 이 프로시더 스카이가 잠깐 들어왔다가 지금 사라졌는데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전 거랑 조금 뭐랄까 차이가 있긴 해요. 특히나 이 대기 표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어토마티크 티크니스 즉 그 대기의 두께 표현에 대한 것들 옵션이 이것도 그때 추가가 잠깐 되었다가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건 이게 지금 별개의 HDRP 이 샘플을 깔아야 되는 거고 디렉셔널 라이트를 설정했을 때 이 노을 편이나 이런 거에서 좀 프로시더럴 스카이를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뭐랄까요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자 노을의 방향에 따라서 네, 여기 보이시죠? 이 선디스크 즉 여기 보이는 이 태양의 이 사이즈와 이 얼마나 번짐의 정도 이런 것들을 그 프로시더럴 스카이에서는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다시피 선 사이즈 되게 조그매졌다가 늦어졌다가 그 다음에 사이즈 커버리지 갖고 주변에 요런 그 뭐랄까요 빗물이 이런 것들 컨트롤할 수 있었고요. 이제는 업데이트가 되었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 조금 더 요런 내용 요것들이 조금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 방향에 따라서 즉 해가 넘어가면 좀 더 불그스하게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그 프로시더 스카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요
이 세팅이 그 하늘에 대한 표현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 여기 그 있는 오브젝트들한테 표현하려면은 조금 더 몇 가지, 그러니까 야간신을 연출하기 위한 몇 가지 좀 고심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쓰기에는 조금 이 그 디렉셔널 라이트의 방향만 가지고 뭔가 씬을 연출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러면은 다른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디폴트로 들어있는 게 여기 그 프로시럴 스카이 외에 그라디언트 스카이거든요. 이걸 그라디언트 스카이로 바꿨을 때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약간 그라디언트 스카이에서 지원하는 옵션들이 상대적으로 그 프로시럴 스카이에 비해서 옵션들이 조금 적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생략되고 난 이후에 왜 이걸 지금 사용을 못하게 했느냐라고 약간 좀 피드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가로 들어온 게 아닐까, 이거 제 추측입니다. 그렇고요. 그라디언트 스카이는 이전에 레거시에 들어있는 그 앰비언트 컬러의 그 탑, 미들, 바텀, 즉 스카이, 그라운드, 그다음에 뭐 바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 가지 색상을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하지만은 뭔가 실제 하늘에 대한 표현은 아마 이 프로시럴 스카이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있는 이 피지컬 베이스 스카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또 이제 제어하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볼까요? 자, 피지컬 베이스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옵션들이 상대적으로 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스, 심플, 어드밴스 하게 되고 스피어 모드, 뭐 스페이스 로테이션부터 뭐 온갖 메뉴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건 다음에 제가 HTTP 관련해가지고 문서 업데이트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프로시더 스카이로 넘어가서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파티클 시스템 샘플이라고 하는데 이건 특별한 건 없어요. 이거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파티클 시스템 샘플은 저는 이거 약간 VFX 그래프 샘플이 아닐까 했는데 VFX 그래프 샘플은 아니고 슈리켄 샘플이 그냥 들어있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오. 자, 여기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펙트 샘플들이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고요. 크게 차이는 언릿과 릿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언릿하고 릿의 차이는 빛을 받느냐, 빛을 받지 않느냐 그 차이고요. 실제 이 리쉐이더의 경우에는 그 HDRP 리쉐이더의 경우에는 반투명이라 할지라도 조명 계산이 이 릿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리쉐이더의 경우에는 조명의 색상에 따라서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색값을 바꿈에 따라서 위에 언릿 같은 경우는 색상 변화가 없지만은 밑에는 색상 변화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매터리얼 샘플. 자, 하여튼 매터리얼 샘플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다가 요번에 그 HTTP 샘플로 아예 그냥 이렇게 따로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예제가 되어 있고요. 클릭해 보시면은 기본 매터리얼 필요한 것들은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이걸 볼까요? 플레이를 눌러서 보는 게 좀 낫겠죠? PP도 이것저것 들어 있고요. 자, 애니서트로피, 그 다음에 디테일 맵, 스탠다드 릿, 그 다음에 레퍼런스 밸류, 논 메탈, 그러니까 비금속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레퍼런스들이고요. 디스플레이트먼트 적용된 케이스, 그리고 밑에 이라디언스인가? 하여튼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 은화 현상, 표면에 미세한 표면 입자들의 반사에 의해서 가시광선이 확산되면서 이런 무지갯빛 표현되는 것들을 은화 현상이라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기름 같은 것들을 땅에 쏟았을 때 이렇게 무지갯빛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표현하는 게 HDRP 기본 매터리얼 샘플에 들어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했는지 활용하는지를 대한 예제고요. 그 다음에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 그 다음에 이 반투명에 대한 것들, 그리고 반사, 리플렉션에 대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금속 표현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섹션이 나눠져 있고요. 몇 가지 제가 예제를 지금 조금 준비를 했던 게 여기에서 반투명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좀 옆에다가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URP 조금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URP에서 반사 관련되어서 요 버블이라고 하는 게 이
비눗방울 같은 걸 이제 구현한 예제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트랜스퍼런트 인풋에 보면은 이 리플렉션 모델, 즉 이 내부의 굴절률에 대한 것들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한 예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박스, 스피어, 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하이지라 그래가지고 레이 마친 기반에 연산하는 게 빠졌어요. 빠지고 지금은 그냥 박스, 스피어, 틴 요거 세 가지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굴절률이 이 얇은 막이라고 했을 때는 굴절률이 이제 기본을 1이라고 했을 때 1에서 1.8 바꾸다 할지라도 이 표면에 맺히는 요 반사만 좀 바뀌는 거고 나머지는 크게 바뀌지 않는데, 이걸 여기 보다시피 스피어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의도하고자 하는 이렇게 상이 왜곡되는, 보통 1.2 기준으로 이 면이 뒤집힌다 그러죠. 이렇게 위아래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IOR, 즉 굴절률 세팅이 어려워가지고 요 세팅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샘플 예제 보면은 조금 쉽게 할 수 있어요. 조금 쉽게? 네, 쉽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옵션들이 추가되면서 HWP 기본 셋업에서 이 데스라이트를 이제 설정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지금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라이트 세팅에 따른 어떻게 이제 그려지는지를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뎁스라이트를 켜게 되면은 앞뒤를 어느 정도 이제 반투명이라 할지라도 정확히 체크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반투명과 반투명이 겹쳤을 때 문제는 이거는 이제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소팅을 바꾸던가 그런 작업 해야 되는 것들은 여전히 필요하고요. 그건 이제 어쨌든 3D 그래픽스가 가지는 어찌 보면 한계라면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 쓰시면서 염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뭔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건 따로 그냥 패스를 안 잡아주면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 이외에 이제 예제로 사용할 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내부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참고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샘플 관련된 데모는 이렇게 블로그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비주얼 이펙트 관련된 샘플들은 저희 블로그에 보시면은 예제를 받을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은 이제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걸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예전에 박동민님 VFX 이렇게 치시면은 이 유니티 마스터즈 박동민님의 이 VFX 그래프 기본 활용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보시면은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차이점이라던가 블록에 대한 개념들, 실제 이제 노드 변경하는 것들이라든지 각각 프로퍼티 역할들이 어떤 것들 하는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WP 문서를 보시게 되면은 요건 이제 아시죠? 이 관련된 문서들은 다 저희가 이제 따로 각 피처 관련된 것들은 따로 도큐멘테이션 작업을 해서 공개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 HWP가 처음 나올 때 퐁텐블루, 이것도 약간 발음이 이상하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퐁텐블루나 스페이스십, 요건 이제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데모도 같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VR 알케미 랩이라고 다른 데모도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혹은 HWP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샘플 컨텐츠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하시면은 HWP 프로젝트를 지금 제가 알기로 몇몇 프로젝트에서 실험적으로 사용하시는 데도 있고 이미 프로젝트에 도입해서 쓰시는 데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HWP 사용을 하기 위해서 조금 고심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요 데모들을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컬 볼륨메트릭 3D 텍스처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트위터에 있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매튜하고 저희 글로벌 팀에 있는 분인데요. 보이시죠? 이걸 3D 텍스처를 가지고 비주얼 이펙트가 됐던,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가 되었던 다른 걸 통해서 다양한 연출 효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다. 로컬 볼륨메트릭 3D 텍스처. 여기 프리뷰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다양한 그 효과를 만드는데 XYZ가 다 들어있는 텍스처니까요.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여러가지 효과 구현에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건데 이제 쉐이더를 조금 만지거나 쉐이더 그래프나 쉐이더를 조금 만지실 줄 아셔야지 활용하실 수 있어요. 네, 일단 그러면은 HDRP 이제 가이드 매뉴얼을 마지막으로 HDRP 데모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지금 보여주는 화면은 이 Begin with the Right, 즉 이제 그 HDRP 렌더러 세팅과 환경 셋업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 가이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인 HDRP 그 세팅에 대한 가이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걸 보셔도 괜찮고요. 제가 예전에 썼던 문서가 하나 있어요. HDRP for Artist. 제 블로그에서 이거 클릭하시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세팅에 대한 것들 밑에 보시면은 그 세션 했던 것들도 다 링크 들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문서는 조금 이제 오버뷰 하는 것과 이제 디테일에 대한 것들은 여기 밑에 제가 예전에 작성한 문서들 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될 거고요. 올해 제가 목표가 HDRP 12 버전 지금 이후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금 이 문서 업데이트를 그대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HDRP로 업데이트를 좀 하시거나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거 좀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